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밥상입니다. 오늘은 권위적인 부모가 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식사 시간입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이가 계속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밥을 안 먹습니다. 너무나 많이 겪고 계시는 상황이시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데이비드 셰프와 캐서린 킵의 발달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4가지 양육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독재적 양육, 권위적 양육, 허용적 양육, 방임적 양육. 이 4가지 양육 태도 중 아이의 성장에 가장 긍정적인 것은 권위적 양육 태도라고 합니다. 권위적 부모의 아이는 대체로 유쾌하고 책임감이 높고 자기 신뢰가 높고 성취지향적이고 협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권위적인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권위적인 부모가 되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제적이지만 융통성 있게.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든지, 외출 후 손을 꼭 씻어야 한다든지, 거기에 융통성도 있어야 합니다. 상황의 맥락을 보고 융통성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식당에 아무도 없을 때 조금 큰 소리를 내는 정도는 그냥 넘어간다든지, 집에 들어온 후 조금 있다가 다시 나갈 거라면 소독 티슈로 가볍게 닦아준다든지. 상황은 무궁무진합니다. 아이의 요구를 받아주는 것 또한 통제적이지만 융통성이 있게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달라는 대로 주었다간 하루에 3-4번은 주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루에 1번, 이틀에 1번 이렇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융통성 있는 통제가 아이에게 자율감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은 받아주되 한계 설정은 명확하게. 절대 안 되는 것은 꼭 말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한테 침을 뱉는다든지, 누군가를 때린다든지,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진다든지, 절대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아이의 감정은 받아주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정확히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설명. 잘못된 행동이 왜 안 되는지 아이가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과 논의는 아이가 존중받는다는 감정과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커서 조금 더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높은 아이로 자란다고 하네요. 네 번째, 가벼운 처벌. 하지만 무한정 아이의 잘못을 받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벼운 처벌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외적 정당화, 내적 정당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잘못된 행동을 안 하는 건 외부 요인입니다.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것을 외적 정당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벼운 처벌을 하면 아이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의 뇌는 인지 부조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 내면에서 이유를 찾아냅니다. 나는 원래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싫어한다거나 이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잠깐 실수한 거야 라면서 내적 정당화를 합니다. 내적 정당화가 일어나면 아이는 잘못된 행동을 엄마 아빠의 강압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잘 참아야 합니다. 네, 이 참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들 아시죠? 아이에게 우리의 화가 흘러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5번째,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따뜻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옥죄고 아이가 우리의 편의대로 움직이길 바라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우리의 편의대로 움직이길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아이가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는 우리의 요구에 저항이나 반항이 아닌 순종으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요구가 아이를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요구에 순종을 바라는 건 폭력입니다. 6번째, 일관성 있게 위의 과정들을 집안의 규칙으로 자리 잡아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명확하게 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리고 사람은 규율 안에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가지의 양육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권위적인 양육 방식이 아이의 성장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권위적인 부모가 되는 6가지 방법은 첫 번째, 통제적이지만 융통성 있게. 두 번째, 감정은 받아주되 한계 설정은 명확하게. 세 번째, 합리적인 설명. 네 번째, 가벼운 처벌. 5번째,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6번째, 일관성 있게. 제가 이 주제를 정리하며 느낀 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쓰시는 방법인데 정확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면서도 융통성이 있으시며 저희를 위해 인내하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수평적이지 않은 수직적인 관계로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시는 명령들, 그러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엄격한 규율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자유함. 육아에 대해 공부하고 정리했지만 결국엔 인간에게 가장 효과적인 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하게 느끼신 분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있으시다면 그 느낌을 댓글에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믿음은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당신의 밥상이 하나님의 밥상이 되길 소원합니다.